네, 다시 네팔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을 덮친 갑작스러운 홍수,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는 빙하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가 어쩌면 더 큰 기후위기의 서막일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 세계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네팔이 속한 이 고산 아시아의 빙하 감소량이 가장 지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팔이 속한 고산아시아에서 빙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880억 톤이 사라졌는데요. 이 전 세계 빙하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손실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4,080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고요. 이 빙하 손실이 가장 컸던 6개 해가 모두 최근 7년 안에 몰려있을 정도로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히말라야,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보다 거의 2배가량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해외 연구진이 40년 동안 히말라야 주요 빙하 650개를 추적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그 이전보다 2배가량 빨라졌고요. 이런 변화는 이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말에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뜨거워진 지구에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통상 이 열대 태평양의 해수 온도 편차가 2도를 넘으면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말에는 3도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엘니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엘니뇨가 발달하면 열대 태평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전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데요. 이미 뜨거워진 지구에 강한 엘니뇨까지 더해지면 이 내년 전 지구 기온이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오르게 되면 지금 고산지대에서도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빙하 녹는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네, 기온이 오르면서 높은 고도에서는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눈은 쌓이면서 빙하를 보호하고 얼음을 보충하지만 이 반대로 비는 쌓여있던 눈을 녹여 이 빙하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빙하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얼어있던 산 자체 지반도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산지대에는 암석 틈까지 얼음으로 채워진 곳이 많은데요. 이 기온이 오르면 이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암석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땅속이 2년 이상 얼어있는 영구 동토까지 녹으면 암석 이 사이를 붙잡던 얼음도 사라지면서 산비탈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점점 또 산사태 위험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면서 빙하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빙하호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 고산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된 빙하호만 3만 1,000개가 넘는데요. 이 전체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고요. 위성 영상으로 보면 이 히말라야의 빙하호 면적도 과거보다 5.5% 정도 넓어졌습니다. 이 빙하가 녹고 난 자리에 새로운 호수가 생기거나 기존 호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빙하호의 수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면은 이번처럼 이런 대홍수가 일어날 돌발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 이 산사태나 빙하 붕괴로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호수로 떨어지면 이 욕조에 큰 돌을 떨어뜨릴 때처럼 물이 크게 출렁이면서 밖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자연 제방까지 무너지면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하류의 돌발 홍수를 일으키는데요. 실제 고산아시아에서는 1833년 이후 700건 정도의 빙하호 붕괴 홍수가 기록됐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네팔 대홍수에서도 사실 그 빙하 그 암석이 붕괴할 당시에 강한 지진 신호가 포착이 됐었다는데 이걸 사실 당시에는 좀 홍수로 연결짓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지진 신호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빙하 붕괴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또 이런 진동은 지진계 신호만으로 원인을 바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또 홍수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불과 30분 안에 수위가 9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관건은 이런 붕괴 신호를 얼마나 빨리 구분해서 홍수 경보로 연결
해결하느냐인데요. 최근에는 빙하오와 이 붕괴 징후를 함께 감시하고 AI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이 지진과 이 빙하 암석 붕괴를 구분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이 좀 더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히말라야 빙하는 얼마나 더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온난화를 상당히 억제하더라도 빙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에서 2도 사이로 막더라도 2100년, 그러니까 세기 말에는 이 빙하 부피가 30에서 50%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번 네팔과 비슷한 그 빙하 붕괴가 스위스에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대응 과정이 좀 달랐더라고요. 네, 지난해 스위스 블라텐에서는 이 암석과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매몰됐지만 이 사망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 붕괴 전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주민 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이 재해 위험을 위험과 노출, 취약성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산이 무너지는 위험 자체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지만 이 조기 경보와 대피 체계는 노출을 줄이고요. 또 튼튼한 기반 시설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에도 국가별 격차가 크다는 건데요. 이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재난전문기자인 김민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